자, 18년도 2회차 과학이에요. 네. 1번서부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래프는 직선 운동하는 물체 A에서 C 3개거든요.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나타냈습니다.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나타낸 거라는 거죠. 그 중에 속력이 가장 빠른 것을 고르세요 이랬어요. 자, 이것만 봐서 좀 애매하죠? 이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문제에서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라고 그랬으니까, 자, 시간이 가로에 있고요. 화살표가 이 방향이니까 가장 빠른 건 A. 그 A가 훅. 다음에 이동 거리는 세로로 올라가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표를 먼저 볼 줄 아셔야 된다라고 치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예.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은 점점 증가한다. 예. 위로 올라갈수록 이동 거리도 많아지고. 점점 많이 이동했다. 예.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예. 이 중에 기준 하나를 정해 보시라는 거예요.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니까 일단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쫙 올려 봤을 때 예. A 물체는 시간이 요만큼, 예를 들어 1분, 2분, 3분 이랬을 때, 예. 3분 지났을 때 C라는 물체는 자 요만큼 움직였다. 예. 요만큼. 예. B라는 물체는 똑같은 3분이 됐을 때 요만큼 움직였다. A라는 물체는 3분이 지났을 때 이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C와 B와 A 중에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누가 제일 많이 움직였어요? A요. A죠. 예. 이럴 때 속력이 가장 빠른 빠른 건 것은 A라고 고를 수가 있겠죠. 표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로축에 뭐가 있고 세로에 뭐가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네,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니까.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요 기준을 하나 설정해 주시면은 표 파악하기가 좀 쉽겠죠. 네?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내려가요? 네. 멀리 있는 게 가장 속력이 빨리 떨어지잖아. 그렇게 생각.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예. 멀리 있다라는 것이 빨리 갔다는 소리인데, 같은 시간 동안 예. 많이 간 것이 속력이 빠른 빠른 거니까 거.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의 특성은 예. 어떤 물질 1kg에 예.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예. 말이 어렵죠. 여름철의 맑은 날 낮에 해변의 모래가 바닷물보다 더 빨리 뜨거워진다. 밀도. 앙대야. 안 돼요? 네. 모래와 바닷물이라 그랬죠. 예. 네, 이런 거는 자, 여름에는요. 물보다 모래가 더 빨리 뜨거워지죠. 물보다 땅이 더 빨리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율. 이거는 용어를 외우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 네, 다시 어떤 물질 1kg, 예. 그러니까 모래 1kg을 예. 1도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양을 모래의 비열이라고 그러고, 물 1kg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양을 열의 양을 물의 비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래보다 물의 비열이 커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의 비열이 크다라는 거는 물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라면 모래를 온도를 높이는 게 더 쉽고 물의 온도를 높이는 건 조금 어렵다.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모래의 온도를 높일 때의 모래를 뜨겁게 달구는 온도와 물을 뜨겁게 달구는 온도의 비교해 놓은 열량을 비열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모래가 더 빨리 뜨거워진다는 소리는 모래의 비열이 작다는 뜻이에요. 비열이 작으니까 필요한 열량이 작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조금의 햇빛으로도 금방 뜨거워지는 게 모래. 물을 뜨겁게 하려면 더 햇빛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변화는 누가 더 커요? 물과 모래 중에 온도 변화는 누가 더 클까요? 온도의 변화? 네. 물려. 모래겠죠. 모래. 온도를 빨리 빨리 올릴 수 있으니까. 아. 햇빛은 일정하죠. 네. 일정한 햇빛을 가지고 비열이 작은 모래는 온도를 빨리 올릴 수 있고, 그럼 똑같은 빨리 식어요? 햇빛을 가지고 그건 좀 이따가 똑같은 햇빛을 가지고 물의 온도는 천천히 올라가니까 온도 변화가 심한 건 모래다. 모래 변화가 심한 거는. 그러니까 그다음 이 모래는 뜨거워질 때도 빨리 뜨거워졌지만 품고 있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식을 때도 빨리 식어요. 빨리 식어요. 네, 그러니까 밤에는 모래가 더 차가워지고 예. 물이 따셔지고 아. 여름에 햇빛이 많을 때는 모래가 더 뜨겁고 물이 더 덜 뜨겁고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건 다 밤에는 물이 더 뜨거워요? 밤에는 그렇죠. 모래가 빨리 식었으니까 아. 물이 더 뜨겁다기보단 따끈하겠죠. 물이 더 오래 가는 거 온도가 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용어는 밀도라는 게 있어요. 예. 단위 면적 당 얼만큼 많이 모여 있는가. 아. 단위 면적 예. 똑같은 넓이에 얼만큼 많은 뭐 구성원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간에 있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실에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30명이 있을 때 하고 3명이 있을 때 하고 예, 어떨 때가 밀도가- 밀도가 더 커요? 지금 2명 있고 3명 있을 때. 아니죠. 30명이 있을 때 같은 교실에 예. 30명이 있을 때와 같은 교실에 5명이 있을 때는 이쪽이 더 많죠. 예. 사람은 이쪽이 더 밀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좁아지는 게 밀도가 높다라고 표현해요. 빽빽하게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나는 콩나물시루 이렇게 마냥. 거리가 멀수록 높다라는 표현인 줄 알았어요. 오, 그래서 이거는 밀도는 얼마큼 빽빽하게 모여 있느냐. 아. 그러니까 콩나물시루라고 얘기하죠. 예. 전철 한 칸 안에 예. 사람이 많이 타 있을 때 콩나물시루라고 얘기하잖아요. 빽빽. 그런 정도, 아. 빽빽함이 얼만큼 심한 정도인가, 이걸 밀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좀 되시죠? 예.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아요. 이렇게 말하면 예. 땅은 좁은데 사람이 많다. 사람이 많아요. 이 뜻이 되겠죠. 예. 네, 좋아요. 아까 헷갈려. 부피라고 하는 것은 들이라고도 예. 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얼만큼 많이 들어가는가, 얼만큼 많은 양을 차지하는가가 부피예요. 양. 그러니까 우유팩 속에 예. 우유가 200ml가 들어있다. 그런 걸 부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들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피는 무게와는 조금 다르고요. 예.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가. 양.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풍선인데요. 예. 요만큼 불어놓은 풍선하고 요만큼 불어놓은 풍선 2개가 있을 때 예. 어떤 쪽의 풍선의 부피가 더 클까요? 큰 거. 큰 거요. 왜요? 그 속에 더 그 많이 속에 들어. 더 많이 그거예요. 가득 차 공기가 더 많이 네. 들어있으니까 네. 부피가 부피가 크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용어를 좀 구분해 두시고요. 자, 3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제가 너무 크게 잡았나요? 이거? 다음 중에서 렌즈 얘기가 나왔어요. 볼록 렌즈에서 빛이 굴절하는 모습으로 옳은 걸 고르세요. 이랬습니다. 3번요. 자, 다시 일단 빛의 성질은요. 예. 직진하는 성질이 있고요. 반사도 하고요. 예. 합성도 되고요. 굴절도 돼. 굴절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굴절은 한마디로 꺾이는 거죠. 예. 꺾인다라는 것은 어떤 면을 만났을 때 꺾인다. 예를 들어 제일 많이 굴절된 때가 물을 만날 때 빛이 꺾입니다. 빛이 꺾여. 그러면 볼록 렌즈라고 하는 조건이 나왔으니까 자, 이 그림 중에서 볼록 네. 렌즈는 누구예요? 3번요. 3번 아니면 4번 그림이 볼록 렌즈고 네. 이 볼록 렌즈를 만났을 때 빛이 굴절된다. 꺾인다 그랬죠? 네. 꺾이는 게 이렇게 꺾이는 게 있고 퍼지면서 꺾이는 게 있는데 누구냐 이거죠. 3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볼록 렌즈라고 하는 거는 어머니들 쓰시는 돋보기 같은 거. 예. 그 다음에 얘는 원시 교정할 때 쓰이죠. 예. 볼록 렌즈는 카메라에서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죠. 눈에서는 수정체가 역할을 하는 거죠. 같이 몽땅 좀 알아두세요. 예. 사람 눈에서는 수정체의 역할을 하고 카메라에서는 렌즈라고 얘기를 하고 원시를 교정할 때 쓰고 돋보기라고 하는데 요렇게 생긴 게 볼록 렌즈죠. 1번 그림은 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오목 렌즈가 오목 되는 거예요. 렌즈예요. 오목 렌즈는 예. 반대로 예. 근시 교정할 때 쓰고 예. 똑같이 수정체에서 수정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목 렌즈는 근시 교정. 예. 작고 멀게 보이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려가 볼까요? 네. 4번에 자, 그림은 평면 거울에 비친 시계의 모습입니다. 네. 다음 중 이 시계가 나타내는 시각은 몇 시입니까? 이랬죠. 3시요. 이 평면 거울은요 빛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어요. 평면 거울 빛을 반사한다.
반사된 모습은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는 거죠. 예. 위아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좌우가 바뀝니다. 예. 여기 있는 3자가 이렇게 오는 거고, 예. 시계가 테두리가 이렇게 있던 거고, 예. 12가 이렇게 있는 거고, 예. 이쪽 쳐다보는 시침이 이쪽 쳐다봐야 되고, 예. 위아래는 안 바뀌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3시라고 고르시면 되겠죠. 자, 뭐예요?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옮긴 거죠. 예. 네. 내려갈까요? 네. 5번. 그림과 같이 사람이 100N의 힘으로 물체를 밀었으나 예.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다. 예. 움직이지 않았으면 제로. 잘하셨어요. 자, 2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체에 가해진 힘 힘 곱하기 일. 이동한 거리를 곱해서 나타냅니다. 예. 예를 들어서 힘을 나타내는 단위가 뉴턴, N자를 쓰는데요. 예. 100N의 힘을 주어서 2m를 움직였을 때 이 예. 물체의 한 일은 200N이 된다는 거죠. 예. 200줄 참. 일의 단위가 줄이고요. 예.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그래서 2를 구하려면 힘과 이동한 거리를 곱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지금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라고 나오는 힘이 100인데 예. 이동거리는 얼마예요? 없어요. 안 움직였다 그랬죠? 예. 이동거리는 0이거든요. 그래서 100 곱하기 0은 항상 0이죠. 예.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일과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일은 달라요. 예. 일상생활에서는 이 물체에다 힘을 줬죠?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안 움직였지만. 예. 하지만 과학에서는 이거는 얘는 일한 게 아니라는 걸로 친다는 거죠. 답은 여기서는 1번이고요. 자, 보세요. 3kg 되는 물건을 들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예. 이러면 일 안 한 거예요. 과학에서는. 네. 3kg 되는 물건을 들어올리는데 1m 들어올렸으면 3만큼 일한 거고 예. 3kg 되는 물건을 들고 5m를 갔으면 355. 355가 되겠죠. 예.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과학에서는 항상 이동한 거리와 힘을 곱해서 일한 양을 나타낸다. 예.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동거리. 그래서 0,100이면 수학에서는 어떻게 나타내죠? 좌표 평면에다가 0. 이게 x예요, y예요? 예. X. X요. 이건 y죠. Y. 예.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좌표 Y 평면으로 축에. 나타내면은 네. x 안 쪽으로는 움직였어요. 0만큼 갔고 예. y 쪽으로만 100만큼 간 거죠? 네. 요 자리에다 좌표를 찍어야만 맞겠죠. 네. 혹시 생각나서 한번 여쭤봤어요. 예. 6번. 그림의 전기 회로도에서 저. 이런 그림을 전기 회로도라 그러고요. 예. 이 부분 꼬불꼬불한 데를 저항이라 그러고 여기가 건전지입니다. 예. 건전지가 전압이 지금 얼마예요? 6V. 6V죠. 저항 R의 소비 전력이 얼마일까요? 이랬습니다. 자. 소비 전력은 1시간 쓰는데. 네, 1시간 동안 전기가 쓰는 양을 소비 전력이라고 그랬죠. 예. 어쨌든 이거보다도 이거죠. 전력, 전기랑 관련한 공식은 전류, 여기 전압, 전압, 여기는 전류. 전류, 그다음에 저항. A로 쓰기도 하죠. 예. 그 다음 요거는 저항. 저항, 예. ohm이라고도 쓰기도 한다는 거. 예. 요 전압을 구하려면 이 밑에 거 두 개 곱하면 되고 곱하면. 예. 예. 저항을 구하려면 나누면 되고 나누면 뭐 되고. 그런 식이죠. 예. 네, 안 나눠도 되고요. 네. 소비 전력을 구하고 싶어요 했을 때, 예. 자 여기서 지금 주어진 조건이 뭔가요? 1시간. 아니야, 아니가 일단 이 전압이 얼마예요? 6볼트요. 6V죠. 예. 흐르는 전류는 전류는 1 1 암페어. 암페어가 전류죠. 예. 네, 이건 전압이죠. 전압. 예. 그러니까 저항은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요 공식에 넣는 거죠. 자, 요 윗자리가 전압자리인데 전압. 그림에서는 6이라고 돼 있죠. 예. 6볼트. 그다음 전류는 전류는 여기 있죠. 여기 예. 1이요. A든 I든 예. 전류가 1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럼 여기를 일단 저항값을 구하는데 예. 이 저항값은 얼마일까요? 1요. 1분의 6이라고 나누기를 해야 되죠. 예. 그럼 답이 얼마예요? 1. 6이 육이요. 저항이란 말이에요. 예. 이 저항이 쓰는 전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저는 6볼트라고는 했는데 요건 저기 6와트. 와트 6와트라고 했는데 저거 저항 곱하기 그거를 잘 못했네. 네, 자, 이 저항의 역할이 뭐냐면 일단 표면적으로 오지 말씀드릴게요. 말라고 막아. 막아서 못 가게 불이 막아.
전기가 이렇게 흘러갈 때 예. 얘가 못 가게 막아요. 예. 못 가게 막으면 얘가 전기가 빨갛게? 전기는 계속 밀어대는데 예. 앞에서 못 가게 막으니까 얘가 화가 나고 벌겋게 달아오르고 열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여기에 켜진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 전구가 있으면 전구가 불이 들어오는 거고 예. 텔레비전이 있으면 텔레비전이 불이 켜지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전기를 소모한다는 뜻이에요. 전기 소모. 이게 소비 전력이 된다는 거죠. 1시간 썼을 때. 예. 그러니까 저항값과 전기 소비 전력 소비력은 값은 똑같은 같은 거라고 보셔야 예, 되겠죠. 예, 예. 전기 소모하는. 이 콘센트에다가요, 만약에 예. 밥솥도 걸어놓고 예. 냉장고도 걸어놨으면 예. 얘네는 다 소비 전력상으로 따질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다 저항하고 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예. 저항하고 있는 물체들이 전력을 사용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 전기가 나오면 V는 IR이라는 이 공식을 반드시 알아놓고 순서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옆에 있는 것들의 관계는 곱하는 관계. 그죠? 예. 위아래로 있는 애들은 나누는 관계. 넘어갈까요? 예. 7번. 자, 다음 중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거 뭐야? 이거 자동차에 달려있는 인공 저기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그래, 위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예, 되겠죠. 예. 위성. GPS. 자동차 GPS 맞아요. 예.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 다 달려있죠. 예. 그게 인공위성하고 신호를 주고받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지금 어느 위치에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있는지. 나타내 주는 거. 예. 검전기라는 말은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기계.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기계를 검전기라고 해요. 수력발전. 물로 물로 좋아요. 물의 어떤 성질? 민물과 썰물이 오고. 안 돼요. 아닌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물이 수력발전은 이렇게 돼요. 물을 높은 곳에 있는 물을 땅으로 떨어뜨리면서 여기 있는 모터를 돌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물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예. 이용을 해서 낙차 떨어지는 힘으로 가지고 여기 있는 전기. 예, 그 모터, 터빈 예. 이거를 돌리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 수력 발전이고. 예. 그럼 수력 발전은 항상 이런 말 들어가겠죠.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다. 예. 그러니까 물이 평평한 면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데에서는 수력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잘 흘러가던 물을 댐을 막아. 댐을 막아요. 그럼 물이 못 가게 됐으니까 물이 차오르겠죠. 예. 수위가 어떻게? 높아지죠. 맞아. 예. 그래서 여기서 물을 개방을 할 때 여기서 물이 흘러가면서 요 안에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문을 닫았다가 열 때. 열 때. 아. 그래서 이런 거를 높은 곳에서 아래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차이를 이용한다. 낙차를 낙차.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다. 그럼 이거는 환경 오염이 없어요. 그럼 수력 발전소는 낙차의 힘으로 예,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고 예, 낙차를 낙차의-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발전 이게 뭐예요? 예.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죠. 발전. 수력 발전은 환경 오염이 없어요. 예. 화력 발전소는 석유랑 석탄을 아. 떼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나오는데 수력 발전은 그런 걸 떼는 게 없어. 다만 일단 댐 지을 때 돈이 많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댐 지어놓고 물이 싹 꽉 차면서 수몰지구가 생긴다라는 게 있죠. 예. 물에 매몰되는 지역이 생겨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조력인가 보다. 예. 그래서 그 조력 발전인데 말씀드릴 거예요. 조력 발전은 밀물과 썰물 아시죠? 만들어요. 네. 서해에 가면은 물 쫙 빠져나갔다가 들어오죠. 예. 빠져나가는 걸 썰물, 예. 들어오는 걸 밀물. 밀물. 다시 빠져나가는 거를 간조. 간조. 물이 들어와서 꽉 찬 걸 만조. 아. 이때 이 조자가 들어가잖아요. 예. 조력. 조력 아.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오구나. 간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간조는 나가서 나가는 말라 있는 거. 아. 만조는 꽉 찬 차는 거. 거, 물이 아. 들어와서. 만조. 그래서 그냥 서해안에다가 그래서 조력이에요? 예, 요 조자를 써서 조력 발전. 그러니까 조력 발전은 수력 발전의 일종이지만 네. 밀물과 썰물을 이용한다. 예.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생기겠죠. 그래요? 네. 말뜻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열을 이용한다 그럼 지열 발전이 발전. 되고요. 네. 바람 부는 것을 이 선풍기 날개 달아놓으면 풍력 발전 되겠고 네. 태양열 발전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네, 그럼 태양열 발전 네. 요새 옥상마다 막 있던데 예. 태양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우는 거예요. 아. 재생 에너지라고 예. 자연을 이용하는 네. 재생 에너지. 요 태양열 발전 있죠. 원자력 발전 같은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한번 또 해드릴게요. 예. 우리 8번으로 내려갈까요? 네. 물질의 상태 변화. 가 아니라 기체와 부피, 압력과의 관계네. 그림은 밀폐된 용기 안에 있다. 자, 밀폐가 뭐냐면은 안에. 안 통해요. 예. 막아놓은 거예요. 100%를 예. 막아놨습니다. 예. 일정량의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공기가. 예. 네. 이럴 때, 자, 압력을 가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이걸 눌렀다 이거예요. 예. 네. 지금 누르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예. 이거를 예. 눌렀을 때 변화를 나타내는. 다음 용기 내부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뭔가 보세요. 이 상태의 밀폐된 용기 안에 공기가 이미 들어있고 예. 꽉 찬 이 상태에서 눌렀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 공기가 눌리겠죠. 네. 그럼 부피가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작아져요. 작아진 상태가 네. 요게 된 거예요. 예. 변하지 않는 거는 분자의 수다. 그렇죠. 자, 공기의 부피 얼마큼 들어가느냐? 아까 예. 풍선 얘기해드렸죠. 예. 이만큼 하던 부피가 요만해졌으니까 압력을 부피는 눌러서 변했습니다. 적어져. 네. 예. 분자의 수 이게 어떤 분자인지는 모르지만 숫자는 안 변해. 왜? 밀폐했다 보니까 밖으로 못 도망갔어요. 예.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밀도만- 있으면 어떻게 밀도만 되느냐? 작아졌- 분자 사이의 거리가 거리가 작아졌다. 작아졌겠지. 요게 분자인데 예. 예. 요거리와 요거리가 예. 가까워졌어. 요거리가 예. 작아진 거죠. 예. 이렇게 가까워졌죠? 예. 줄어들었습니다. 분자의 충돌 횟수. 얘가 막 많아지겠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많아지겠죠.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좁은 공간 안에서 네. 튀어다니는 애들이 더 많이 부딪히겠죠? 네. 충돌이 많다. 예. 예. 그래서 분자의 수는 처음서부터 안 변했다. 변하지 왜요? 않는다. 밀폐된 공기니까. 예.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기체의 부피와 예. 압력과의 관계는 높낮이가 다른데. 부피와 압력과의 관계는 자 정비례일까요? 반비례일까요? 반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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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요? 예. 부피가 커지면 압력으로. 이거 먼저 해야 돼.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고 예.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작아지고 작아져요.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지니까 예.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작아지고 예. 하나가 작아지면 하나는 커지니까 예. 반대비례죠. 예. 반비례. 반비례. 근데 이것도 압력이 2배가 되면 네. 부피는 4배.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반대니까 예.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는 뭐죠? 반대라고 그랬죠. 반대 더 작아지겠지. 절반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곱하기 2분의 1과 나누기 2는 같은 네. 말입니다. 예. 압력이 2면은 예. 부피는 역수. 2분의 1. 압력이 3이면 예. 부피는 역수. 예. 이렇게 표를 가지고 나오기도 해요. 나중에 소개를 할게요. 예. 자, 그럼 다시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건 이번에는 기체의 부피와 예. 온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정비례한다고 그랬어요. 네, 똑같이.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도 부피도 올라간다고 같이 했어요. 부피가 커져요. 예. 탁구공 실험 말씀드렸죠? 예. 찌그러진 탁구공에 뜨거운 물을 온도를- 부으면 예. 커진. 온도가 높아지면서 예. 예. 그 탁구공 안에 있는 공기 부피가 커져서 커져. 뻑뻑뻑뻑 예. 펴진다 그랬죠? 예. 그래서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는 정비례, 정비례. 부피와 압력과의 관계는 반비례. 이 반비례는 2배면 2분의 1, 3배면 3분의 1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한다는 거 메모해 두세요. 잘하셨네요. 그럼 하나만 더. 요 그림만 딱 껴놓고 봤을 때, 요 그림, 물질의 상태 변화 중에서요, 고체와 액체와 기체 세 가지가 있죠. 얘가 지금 분자의 활동성도 크고 분자 간의 거리도 멀죠. 예. 얘가 액체고 요게 고체라고 볼 수도 예. 있겠죠. 아니면 얘가 기체면 요건 액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사실은 기체와 액체 정도가 더 좋아요. 고체는 네. 단단한 덩어리이기 단단한 때문에 이 덩어리. 분자들이 딱 붙어 이렇게 있어. 어깨동무하고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예. 딱딱 붙어 있어요. 이건 고체, 예. 요건 액체, 액체, 요건 기체. 기체. 예. 이렇게 구분하실 수도 있어야 되겠어요. 예.
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의 상태 변화는 이랬습니다.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이다. 액체가 응고되는 고체로 현상. 변한다. 액체가 일단 예를 들면 물이고요. 예. 고체는 단단한 얼음일 때 얼음이요. 변하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응고된다. 단단해지니까 네. 응고. 자기네끼리 붙어서 굳어진다는 뜻이죠. 예. 기화하고 액화하고는요. 예. 기화는 화는 기체화된다. 기체화된다. 액체가 기체화된다. 예. 액화는 액화는 액체화된다. 액체화- 예. 기체가 액체가 된다. 된다. 그래서 액화, 가스, 천연가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음. 승화는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가는 거. 나프탈렌, 좀약 있죠? 예. 좀약 고체인데. 덩어리가 놔두면 질질 흘러내려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작아진다. 기체로 헐헐 날아가는 게 승화예요. 예. 알아두시고요. 승화는 좋냐? 드라이 아이스와 좀약인데 나프탈렌이라고 알아두시고. 물질의 혼합물 분리. 자, 좁네요. 예. 그림과 같이 예. 소금과 모래가 섞였다. 뭐가 예. 섞였다고요? 소금하고 모래요. 섞인 혼합물을 분리할 때 예. 사용할 수 있는 실험 장치. 자, 이 그림 보시면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때 거름종이 소금하고 모래라 그랬죠. 예. 소금하고 모래를 섞어놨어요. 이렇게 예. 이 그릇 비커에다가 예. 여기가 지금 모래가 될 모래고 테고 위에는 소금. 소금은 물에 예. 녹아버려 있겠죠 지금. 예. 그러니까 여기는 거름 종이를 이렇게 놔두고 예. 이걸 부으면 부으면 소금은 물에 녹아서 밑으로, 소금물의 밑으로. 형태로 이렇게 나올 테고 예. 모래는 거름 종이에 걸려서 알갱이가 굵으니까 여기에 쌓여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분리해내는 장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이거예요. 거름장치. 거름장치요? 아유 잘하시는데 네. 괜히 말을 길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건 거름장치죠? 선생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름 장치는 뭐를 이용해요? 물에 녹느냐 녹는. 안 녹느냐 이걸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혼합물. 또 밀도를 이용을 해서 물에 뜨느냐 안 뜨느냐로 뜨느냐. 구분하는 방법은 예. 분별 깔때기라는 게 예. 있었고요. 분별 깔때기. 물과 기름을 섞었을 기름을. 때 예. 그런 게 있었죠. 분별 중류라는 거는 중류는 불에 끓이는 거예요. 예. 불로 가열을 해서 끓여서 올라가는 거, 끓여서 분리하는 건데 예. 끓는 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을 구분해낼 수 있다. 이거는 지난번에 석유. 기름 있죠. 예. 석유. 예. 석유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석유를 원유라 그러고 예. 원유를 갖다가 원유에서. 뭐 가솔린, 예. 휘발유 이렇게 휘발유. 분리해낼 때 분리해낼 분별 때 중류를 씁니다. 분류 중류. 전기분해라는 거는 물을요 전기로 팍 튀겨주면 예. 물을 구성하고 있던 수소와 산소로 분리가 돼요. 아. 이걸 전기분해라 그래요. 아직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시험범위에서 또 알아서 아까 밀도를 이용을 해서 구분하는 것이 있었죠? 예. 물하고 기름이요. 또 자석이랑 철가루하고 모래가 섞여 있을 때는 예. 자석을 이용하면 자석 분리해낼 사용하면, 수가 있죠. 예. 그다음 4번에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요 예. 분자의 확산을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분자의 확산이 보이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퍼져요. 퍼지는 그렇습니다. 거요. 자, 예를 들게요. 음. 휴지에 사인펜을 갖다 꼭 찍어놓고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번지죠, 이렇게. 예. 그럼 이 휴지에 물이 묻어 있다면 예. 딱 꼭 찍어놓고 있으면 물 타고 번지겠죠. 예. 알았어요. 근데 이 사인펜이 번져가는 속도와 예. 볼펜을 찍어놨을 때 볼펜이 번져가는 속도가 달라요. 물이 더 빠를 거예요. 물이 더 빨라요. 사인펜이 더 빠르겠죠. 아 그래요? 사인펜과 볼펜이 있을 때 예. 볼펜은 사실 덩어리에 해당하는 끈적끈적한 액체고요. 예. 사인펜은 물이랑 많이 섞어놓은 수성펜에 속해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사인펜과 볼펜은 네. 이 분자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분자가 퍼져나가는 속도를 미리 정해놓으면 이 분자가 확산되는 속도가 조사해놓은 것과 맞으면 요 물질이 들어있구나. 다른 속도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다르면 다른 물질이 들어갔구나를 알 수 있겠죠. 이걸 언제 쓰이느냐면 우리 올림픽이 연기가 됐잖아요. 예.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예. 도핑 테스트라 그래서 예. 네.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운동선수가 먹으면 안 되는 금지 약물들이 있어요. 예. 금지 약물들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운동 능력이 확 높아져. 예. 달리기 더 잘하고 더 멀리 던지고. 네. 그런 약물을 먹었을 때
요 분자 확산 속도가 먹은 환자와 먹지 않은 아. 사람의 분자 확산 속도가 다르대요. 예.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의 예. 예. 약물 테스트에 많이 쓰이고요. 예. 또 사인펜 같은 거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요. 다시 이 휴지에 물 예. 묻은 휴지에 예. 사인펜을 꽂아 딱 댔을 때 예. 사인펜 까만 분자가 얼마큼 퍼져나가는가 예. 이 속도를 가지고 또 넓이를 가지고 분리해내는 걸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예. 크로마토그래피. 들어두세요. 예. 올림픽 딱 써놓으시면 되겠다. 크로마토그래피. 하면은 음식물에서 키워납니다. 자, 11번 하겠습니다. 예. 마그네슘 3g을 여기 3g이요. 예. 네. 공기 중에서 연소시켰다. 예. 연소라는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날라갔네. 연소는 뭐 한 거예요? 연소요? 태운 거요? 태워서 불태웠다예요. 날라갔어. 네, 태운 거. 불태웠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 예. 산소와 결합했다. 아, 산소가 결합했다. 산소와 결합했다예요. 예. 불탈 때는 항상 산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산소와 결합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고, 자 여기서 두 가지로 한번 좀 갈라져서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는 연소의 과정은 예. 물리 변화일까요? 화학 변화일까요? 화학변. 화학변. 화학 변화라고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그거 하나 하고, 예. 태워서 없어진. 네. 하나 하고, 네. 산소와 결합을 했기 때문에 무게를 나타낼 때는 네. 원래 있던 물질에다가 산소의 무게를 합친 무게가 된다는 거예요. 예. 합한 무게가 된다. 예. 산소가 결합.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마그네슘 3g을 공기 중에서 연소시켰다. 불태웠다. 예. 불태울 때 산소 들어간다 그랬죠? 예. 산소랑 결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예. 그랬더니 그냥 마그네슘이 아니라 뭐래 이름이? 산화 산화 마그네슘. 마그네슘. 이 예. 산화할 때 산자가 산소예요. 예. 산소화된 마그네슘. 예. 산소와 합쳐진 마그네슘. 합쳐진 예. 마그네슘. 5g이 생성되었다. 자, 예. 그림 잘 보세요. 예. 이건 한 번만 잘 보시면 다른 문제 다 응용돼요. 예. 마그네슘 3g이랑 예. 산소를 연소를 시켰습니다. 예. 이걸 다른 말로 산소와 결합했다 그랬죠? 예. 그랬더니 5g. 산화 마그네슘이 5g. 5g이 나왔어. 예. 그럼 나머지 2g이 늘은 건데 이 늘어난 2g은 어디서 온 거냐 이거? 산소. 산소. 산소 무게. 예. 그래서 산소 무게와 원래 무게를 합한 무게가 나온다. 이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덧셈뺄셈이 되겠죠? 예. 네. 요 자리가 만약에 8이다 산소가 예. 그럼 산화 마그네슘 몇 그램 나올까요? 11. 네? 마그네슘하고 예. 산소하고 합해야 3하고 돼. 8 더하면 11이에요? 예. 맞아요. 예.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더하기 빼기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소라는 말이 나오면 딱 두 가지. 산소와 결합해서 화학 변화와 화학 변화. 합한 무게. 네, 네. 두 가지를 알아놓으시면 돼요. 또한 내려갈까요? 네. 진짜요? 예. 네. 화학 변화. 그러면 연소된 거는 선생님 산소가 다시 2g이 없어졌다가 여기 떨어졌네. 마그네슘 할 때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아니요. 마그네슘에 예. 산소 2가 예. 합쳐져서 5g. 산화 마그네슘이 된 거예요. 아, 5g이 된 거예요. 얘기가 안 되죠. 그림 보세요. 마그네슘 한 마그네슘에, 덩어리, 산소 예. 한 덩어리 합쳐서 요거 하나 나왔고, 예. 마그네슘 한 덩어리, 산소 한 덩어리 합쳐서 요게 나온 거죠. 아. 얘 이름이 산화 마그네슘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합쳐진다고 보시면 합쳐진 돼요. 거. 예. 네, 합한 거게. 그다음 멀쩡한 철이 있어요. 예. 철에다가 또 철을 연소시켰다. 예. 그럼 그 철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그냥 철이라고 안 해요. 산소랑 만났으니까 산화철 이러는 거예요. 아. 산화철도 산소 더하기 철 무게를 합친 거가 되겠죠. 아. 다시 구리가 있습니다. 예. 예. 구리에다가 구리를 연소시켰다. 예. 그럼 그 애 이름은 또 그냥 구리 익었어요? 산화구리 익었어요? 산화구. 산화구리요. 그렇죠. 그럼 산화구리도 아. 구리 무게 더하기 산소 무게를 산소 합쳤다라는 무게 뜻인 거예요. 합해서. 네, 네. 그러니까 산화구리가 결국 결과물이고 예. 구리와 산소, 철과 산소, 음. 마그네슘과 산소. 네. 아시겠죠? 예. 예. 산화는 산소. 산소가 결합했다는 뜻이니까 예. 결국 불 붙였다, 연소시켰다 같은 말입니다. 네, 네. 잘하시네요.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2번. 어머나 또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예. 자, 그래프는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외울 수는 없어요. 예, 예. 가로축과 세로축을 비교해서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프는 예. 일정한 양의